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와 극장 가라. 왔어. 무용보 브로스가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몸집은 그대로고요.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네, 미모는 그대로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네, 웃음은 그대로고요. 복도 그대로고요. 자, 김 PD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그리고 미모의 게스트이자 뭐 거의 멤버가 돼가고 있는 자기소개 직접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김 작가님의 미모도 역시 그대로인 걸로. 네, 반갑습니다, 김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었죠? 전에 1월 중순쯤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 할 때 무슨 영화 할 때? 왔었죠? 레버넌트? 그때도 극장 가다 했던 네, 거군요. 극장 가다 때였죠. 기억하시죠? 그 디카프리오 아카데미 상 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다 받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요. 받았더라고요. 네. 네. 예, 계속 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는 아니지만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본 영화가 김 작가님이 너무 생각나는 영화일 것 같아서 저희가 최과장을 통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또 이렇게 네. 같이 영화도 보고. 네, 아니 그리고 불러주셔서 그때 감사합니다. 방송 이후에 요청이 많았어요. 또 나와달라고. 에이. 예, 리뷰가 그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리뷰를. 진짜? 네, 김 작가님 너무 좋다고 또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네. 김 작가님 말 좀 자르지 말라고. 아, 그랬어요? 왜 불러다 놓고 자르냐며. 그래놓군요. 네.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김 작가님 팬들이 갑자기 그렇게 팬도 생겼네. 네, 갑자기 팬이 생겼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네. 네. 저희 무용보 이중대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명의 패널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아무래도 영화 많이 하시고 또 직접 영화 필드에 계신 분이니까 네, 오늘 극작가계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있을지도 모르고. 네. 무용보 브로스와 극장 가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이벤트와 엮여 있네요. 예, 오늘 우리가 본 영화는 트럼보. 습니다. 예, 트럼보. 달튼 트럼보. 예, 이건 저희가 이번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티켓 이벤트도 했었고, 그렇죠? 진우이가 널뛰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언제 너를 뛰어? 너 그때 막 널뛰고 그거 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너는 안 뛰어. 5분의 팬분들에게 저희가 티켓 2장씩을 나눠드렸었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고 우리 방송 들으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무슨 영화평 같은 거 써야 되나요? 아닌가요? 써주시면 좋죠. 예. 예. 저희 이거 방송 들으시고 리뷰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트럼보를 보고 왔습니다. 네, 제이 로치 감독의 트럼보. 예, 트럼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작이고요. 4월 7일 날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제이 로치 감독은 그 우리 지난 정치 영화에서 다뤘던 게임 체인지 예, 감독이고 제이 로치 감독은 원래 코미디 작품을 예. 많이 만든 작품. 앵커맨인 예. 거죠, 앵커맨. 예. 근데 처음으로 이제 코미디가 아닌 이제 피처 필름을 예, 처음으로 찍은 심각하게. 거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이언 클랜스톤이 달튼 트럼보 주인공 역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의 아내 클레오 역은 다이안 레인이 했습니다. 다른 네. 그리고 트럼보를 굉장히 공격하는 정치적으로 예? 칼럼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가십 예. 칼럼니스트. 예? 헤다 호퍼 역으로는 헬렌 미렌이 나왔습니다. 예. 헬렌 미렌이 이렇게 악역으로 나온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정말 못돼 보이던데. 얄밉죠. 예. 퀸에서도 악역이잖아. 아닌가? 퀸에서요? 좀 못되게 보이죠. 그러진 않고요. 루이스 CK가 R.N. 허드라고 트럼보의 친한 동료, 예. 또 다른 극작가. 그렇죠. 우리 오늘 김 작가님처럼 작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루이스 CK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럭키 루이라는 TV 시리즈 있거든요. 코미디 시리즈. 그게 떠가지고 정말 웃겨요. 꼭 보십시오. 예. 네,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그러면서 가족 무비예요. 네. 음담 패설이 난무하는 가족 예, 무비가 있다고? 무비, 예. 되게 재밌어요. 예.
19금. 예. 마이클 스털바그라는 배우가 에드워드 G 로빈슨이라는 그 또 다른 배우. 예. 이제 이 트럼보를 배신했던 친구죠. 예, 아주 유명한 배우죠. 예. 악역 갱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왜 리틀 시더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깡패, 조폭 이런 걸로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얼굴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던데. 그 있어요. 네. 그 킬라고라는 영화 있죠. 왜 영화 보면은 킬라고 이렇게 영화 보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나오고. 아, 그래요? 그때 뭐 흑백 영화 시대 때 풍미했던. 예. 근데 아, 실제 인물이요? 예, 예. 아, 저는 마이클 스털바그를 말씀드렸어요. 아, 이 사람은 저기 이 사람은 저기 나왔죠. 거기 시리어스맨 코엔 아, 시리어스맨 주인공 그 그분, 주인공이야. 그분인가? 예. 아, 예. 그 그렇군요. 교수로 나왔던. 네. 존 굿맨이 일자리를 잃은 트럼보, 일자리를 잃었군요. 네. 예. 일자리를 잃은 트럼보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를 주는. 예. B급 제작사. B급 제작사 킹스 브라더스인가요? 그렇죠. 네네. 네, 거기에 사장 프랭크 킹 역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 영화 보니까 야구 방망이 들고 설치던데. 아주 아주 네, 독특해요. 예. 영화 베이비가 생각났어요. 네, 그 정도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이 크랜스턴 이 배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미드 브레이킹 배드 그걸로 떠서 네.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 비로소 유명해진 배우인데 이 트럼보에서 아주 이 달튼 트럼보 역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은 많이 닮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좀 중후한 맛이 나는 이걸로 이번에 오스카 노미네이트 됐죠. 노미네이트 했는데 네. 아깝게 레버넌트의 전 우주가 안도해야 되기 때문에 디카프리오 때문에 양보했던. 그 되게 디테일이 살아 있더라고요. 예, 연기 참 좋았어요. 이제 타자기 계속 치잖아요. 그쵸. 뒤로 갈수록 이제 어깨가 이렇게 굽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디테일. 그렇죠. 아 작가구나 그런 디테일의 연구를 동료 해보는 작가의 것들. 눈으로 네. 바라봤군요, 김 작가님. 아니 그게 그냥 보여요. 그냥. 예. 김 작가님은 이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뭘로 작업하세요? 노트북? 그쵸 지금 다 거의 다 노트북 쓰니까요. 노트북으로. 다른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아, 한글 쓰세요? 워드 쓰세요? 제가 알기로 한국 작가들은 대부분 한글로 한글로? 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도 전에 뭐 어디 출판사 이런데 나는 그 워드로 이렇게 하거든요. 좀 깔끔해 보여서. 싫어하시죠? 네, 투덜하더라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생각하는 건데 노트북이라고 하면 종이에다 쓰는 걸로 생각하고 한글로 쓰지 그럼 영어로 쓰겠나 잠깐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좀 조크라고 한 거냐? 그래 아재 웃어라 좀. 예. 아, 다 하셨어요 지금. 엉클 조크. 네, 트럼보를 봤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거 협찬 들어왔다 그래서 영화가 좀 우리 칼라에 좀 안 맞거나 좀 재미없거나 너무 상업적인 영화면 어떨까 그랬는데 이거는 되게 기대가 됐어요,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무용보 팬 여러분들이라면은 필감해야 될 영화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별점을 먼저 주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필감. 예. 별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꼭 보셔야 될. 그렇죠. 영화 산업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거철에 딱 봐야 되는 영화. 네, 정치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맘때 잘 개봉했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공산주의 뭐라죠? 레드 컴플렉스를 다뤘던 영화들을 몇 개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 전에 굿나잇 앤 굿락서부터 네. 그리고 저번에 정치 영화 할 때 레드도 했었고 예. 우리도 뭐 충분히 이런 반공주의 이런 교육을 받고 컸고 그렇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은 그런 영화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그때 얘기죠. 네, 50년대 네, 얘기입니다. 40년대 50년대 얘기를 다룬 네. 달튼 트럼보라는 아주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의 얘기죠. 실제 실제 이야기고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휴일을 썼던 작가가 다른 사람인데 몇 년 전에 뭐 그 딸이 와서 다시 상을 받고 아빠 이름으로. 근데 그 원래 상을 받았던 사람은 또 그 오스카 트로피를 안 내놓으려고 예. 그러고 그 아들인지 딸인지는. 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자세히 들여다봐가지고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예.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어요. 달튼 트럼보가 50년대에 두 개의 오스카 네, 각본상을 이제 자기가 쓴 작품으로 탔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못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받은 작품이 로마의 휴일이었고 네, 네. 1953년작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달튼 트럼보가 대신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안 맥레언 헌터라는 그렇죠. 작가인데, 예. 1993년도에 둘 다 죽었대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이제 복권을 시키려고 네. 트럼보의 이름으로 복권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들인 팀 헌터가 그렇죠. 안 내놨죠. 감독인도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미시즈 트럼보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예, 그 딸. 예, 딸인가요? 오늘 나왔죠. 그 L 패닝.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50대 50으로 50-50로 나눈 거 아니야 영화에서는. 그거는 수익에 대한 거고 저작권은 결국 누가 썼느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작권을 이름을 양도할 때 이미 나타난 저작권을 다 넘긴 것 아니냐. 아, 그렇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 쪽으로 가면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용권과 그렇죠. 작가권은 나눠져 있거든요. 저작권을 뭘로 보느냐. 저작 인적권도 있고. 네. 예. 근데 그 원래 쓴 사람은 뭐 명백히 달튼 트럼보라고 다들 알고 예, 있었어요. 그 2003년도 DVD 버전에서는 트럼보로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2003년 아. 로마의 휴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스카 받은 게 1956년작 브레이브 원인데 네. 이때는 로버트 리치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가명.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작가가 아니고 무슨 조카 이름이었대요. 그 제작자의 조카 이름. 그 킹스 브로더스. 예, 오늘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 오스카 시상식 다 네.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설마 받겠어? 그랬는데 정말 받는데. 그래서 무슨 그 작가 협회 노조 이런데 그 사람이 받더라고 대신. 아카데미가 근데 이 브레이브 원 같은 경우는 트럼보 죽기 한 1년 반 전쯤에 복권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나마 편히 눈을 감았겠네요. 네. 브레이브원이라는 영화도 그 로마의 휴일은 흑백인데 브레이브원은 칼라죠. 칼라죠. 그 멕시코 그 꼬마랑 소 얘기인데 네. 그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보셨어요? 예. 저는 안 봤는데 그 소와 소년의 얘기예요? 원앙 소리는 멕시코판 원앙 소리.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건 할아버지고 이건 애거든. 아무튼 근데 예. 그 얘기할 때 그 어떻게 착상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그렇죠. 말을 그게 나오더라고요. 하잖아요. 예. 부인하고 같이 투를 보는데 그렇죠. 자기네들 말고 단 한 사람이 소가 죽을 때 네, 울고 울고 있어서 있었다. 소년이 그게 참 울고 있었다. 궁금했다 이런 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서 네. 그게 그 친구가 했던 얘기잖아요. 죽기 전에 그 한 폐를 하나 예. 잘라낸 그 친구. 배암, 너무 배암. 불쌍해 그 친구.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루이스 럭키 루이스. CK, 예. 근데 사실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영화니까 아무래도 그런 근데 실제로 사실이죠. 이제 뭐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되게 젊은 여자랑 나이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뭐 수표를 하나 써가지고 여자한테 주는 걸 보고 카페에서 그런 그거 장면 보고 본 거예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상상력을 계속 덮친 거. 있다가 어. 앞뒤에 얘기를 붙여보니까 사실 이 수표를 준 게 우리의 상상으로는 뭐 저 여자를 남자친구 샀나? 헤어져라. 뭐 이렇게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아니야 건데 우리 그게 아들하고 헤어져 아니라 이러대.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제 그 뭐랄까요 이혼 후에 다시 자기 삶을 찾아주는 거를 되게 백만장자가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붙여가지고 만든 프랑스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딱 한 장면을 보고 이제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니 그래서 영화에서 저는 이 작가들이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새롭게 봤던 대사가 예. 이 달튼 트럼보와 이제 제작자들이 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 이 소설 봤어? 그 영광의 탈출 그 소설 봤냐? 하면서 아 이거 별로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그 안에 쓸만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화할 만한 거요. 그렇죠. 그래서 엑소더스 그 원 책을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시나리오. 김 작가님도 뭐 해보셨어요? 혹시 각색 같은 거? 각색이요? 책 같은 거를 그 실존 인물의 그 전기를 보고 하나 써둔 건 있어요. 근데 역시 힘들더라고요. 그 쓸만한 이야기라는 게 결국 그렇죠. 상상력. 그게 촉인 것 같아요. 이 달튼 트럼보도 여기서 보면 그렇죠. 촉이 이 엄청 대중적인 좋은 촉. 사람이죠. 지금 써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갖고 계신 갖고 있어야죠. 언제 쓸지 모르니까요. 그래요? 어떤 인물인지 혹시 우리 지금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그거는 돼요. 뭐. 예. 저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바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스토리. 영화 소개를 해야죠 우리 좀. 스토리들 설계. 네. 그렇죠. 그래서 최 과장이 입이 점점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스토리를 스토리를 어쩐지 형 되게 초조해. 초조해 죽겠어. 얘기를 좀 하고 해야지. 저 앞뒤 뭐 서두 없이 그냥 막 예, 빨리 들어가니까. 하세요. 예. 자, 그럼 영화 트럼보의 배경과 줄거리를 예? 최 과장이 예. 달튼 트럼보라는 이 극작가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몸값도 굉장히 높고 다들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작가였죠. 근데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신념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강하고 특히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인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검증하려 하거나 어떤 이 옥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굉장히 강하게 저항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자. 예, 공산주의자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사회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죠.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그 우리 메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죠? 반미 활동 반미 조사위원회. 활동 조사위원회. 반미 활동 조사위원회. 예. 꼭 우리 반민족 활동 그거 기억나네. 그렇죠. 전혀 다른 건. 전혀 다른데. 예. 그래서 그 국회를 중심으로 헐리우드 작가들, 헐리우드 관계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너희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청문회. 예, 청문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식석상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네 친구들 이름을 대라. 소환장. 그렇죠. 예.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있었냐? 예,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달튼 트럼보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우리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왜 국가가 나서서 그 장면이 되게 네. 그거잖아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네.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함으로 계속 말을 들여가면서 딴소리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국회 모독죄에 걸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친구들 트럼보를 중심으로 한 이 친구들 생각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하자라고 이제 짜는 짰지. 거죠. 예. 일단 1심에서는 우리가 질 거다. 하지만 위로 가면 대법원. 상급 신문으로 가면 거기에 진보적인 판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승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제대로 개겨보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도하는 게 트럼프죠. 예, 트럼보죠. 예,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그 진보가 5명이니까 5명이고, 예. 분명히 우리가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우리는 무죄일 거다 예. 라고 작전을 짜고 돈이랑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돈은 또 트럼보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 이게 강남 좌파 같은 사람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아까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에드 로빈슨 그 사람은 고호 그림을 팔았다는 거. 그림이 있었죠. 나중에 다시 또 그 방에 걸려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가 돼서 이제 대법원 상급심으로 올라가는데 진보적인 판사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에 한 사람이 더 죽었어. 네. 두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이제 이 정치 구도가 바뀌어버렸어. 수가 밀리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트럼보가 감옥에 가고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고 근데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트럼보가 아니 우리가 너희들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일을 이제 할리우드에서 일을 주지 않잖아요. 그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예, 거야. 블랙리스트에 딱 딱 올라 올라가는데 이름이 걸려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제 출연거리 안 주는 거죠. 예. 근데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이 막혀 있는데 이 시장은 아주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우리 능력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음성적으로 그렇죠. 음성석 글이죠. 현금 거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 블랙마켓이라고 부르더라고 거기서.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익명으로 이 전문 용어로 프론트라고 하더라고요. 프론트.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앞에 내세우는 사람. 더 프론트라고 하는데 이 프론트들을 앞세워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일종의 바지 사장.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작품을 쓰는 그런 삼류 기획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의 작품들로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위대한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가요? 네. 자 이제 별점 매겨. 벌점이요? 벌점 매겨. 좀 우리랑은 좀 생소하고 그렇죠? 근데 생소하지 않은데요? 그래? 아, 이 이야기 자체는 생소하지만 예, 그렇죠. 예. 트럼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생소하지 몇 년 전에 그 트럼보랑 똑같은 이름의 다큐가 나왔었어요.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나도 이렇게 트레일러 비슷한 거를 봤는데 다큐는 나는 이게 정말 이랬나 막 이랬을 정도인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튼 트럼보라는 사람 모르지만 로마의 휴일은 다 알잖아. 그렇죠. 그렇죠. 전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쿠스. 그 로마의 휴일의 작가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걸 쓴 사람인 거죠. 그 로맨틱한 얘기. 오늘도 그 로마의 휴일에 그 손 집어넣는 그렇죠. 그 유명한 그레고리 팩이랑 오드리 헵번 그 씬이 나왔죠. 정말 너무나 로맨틱하고 아주 낭만적인 영화잖아요. 로마의 휴일은. 그건 사실 리메이크가 비슷하게 되고 뭐 옛날에 무슨 체이싱 에이미 뭐 해서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왕족과 평민의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남녀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봐서 예.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마의 휴일도 충분히 정치적인 텍스트로 읽을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특히 사람이 로마. 되게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데 승리할 방법, 대중적으로 그렇죠. 접근할 방법을 되게 잘 찾아내는 작가였다는 거죠. 그렇죠. 작가니까 자기 펜 끝으로 자기의 신념을 그 표현하는 거죠. 친구한테도 그러잖아요. 왜 외계인하고 뭐 지구 음. 뭐 소녀 사랑하는 여기서 부르주아가 왜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소용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안 먹혀. 표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무슨 그 외계인의 거기서- 뭐 노동할 권리? 네. 거기 부르주아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게 되게 스파르타쿠스도 저도 그렇게 못 그쵸. 봤는데 스파르타쿠스 정말 노예가 정치적인. 노예끼리 싸우다가 죽여라. 그러니까 그 창을 던지죠. 예, 네, 왕한테 왕족. 던지는 네, 그 장면에서 스파르타커스는 그거는 명백히 좀 그런 혁명 정신 이런 거를 다룬 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명백하게. 시대물로 그냥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커크 더글라스라는 네. 뭐 워낙 대형 스타가 마이클 더글라스 아버지. 그렇죠. 원래는 마이클 더글라스가 커크 더글라스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아무튼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놀랐어 지금. 순간적으로 정말이야? 진짜 그죠. 이상하다 이랬지. 형이 얘기를 해놓고 놀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탠리 쿠브릭이잖아요. 근데 그 스탠리 쿠브릭 그 카리스마 물론 젊었을 때지만 근데 커크 더글라스가 이 영화의 제작자였거든. 그러니까 스탠리 쿠브릭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스파르타커스에 대한 욕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랑 스파르타커스랑 그 패스 오브 글로리라고 있어요. 영광의 길. 예, 영광의 길. 그것랑 같이 커크 더글라스가 워낙 거물이라 감독도 막 맞다. 자주주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쿠브릭이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내가 맘대로 해야지 하고서 하여튼 오늘 그래서 쿠브릭은 근데 안 나왔죠? 근데 언급이 되죠. 예, 언급이 진짜 되나요? 정말 귀찮게 하는데 그가 하는 얘기를 곱씹어 보면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렇죠, 맞다. 라고 커크 이제 더글라스가 언급이 그렇게 되죠. 하죠. 네. 하나 더. 커클 더글라스 역은 왜 이렇게 똑같아? 좀 닮았어. 진짜 닮았어요. 완전 닮았어. 네, 닮았어요. 오늘 나왔던 배우들 중에서 제일 닮았던 것 같아요. 커크 더글라스가. 제일 안 닮은 사람. 존 웨인. 존 웨인은 완전 누구야? 이거. 존 웨인도 나오고. 네. 존 웨인은 키만 좀 비슷하더라고. 키만. 그리고 오늘 그 로마의 휴일 윌리엄 와일러 감독도 안 나왔죠 오늘. 네, 안 감독 나왔어요. 얘기는 안 나오죠. 윌리엄 라일러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그 로마의 휴일이 유명한 영화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죠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로마의 휴일은 아니까. 그걸 쓴 작가고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휴일 이후로도 아까 얘기한 스파르타쿠스니 엑소더스니 우리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시작할 때 나오는 엑소더스? 그게 바로 엑소더스의 네. 주제가죠.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들을 쓴 작가 트럼보죠. 아니 근데 존 웨인 얘기 나왔는데 존 웨인 이렇게 나쁘게 그려줘도 돼요? 뭐 사실은 존 웨인이 우리가 저기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존 웨인이 왜 죽었나? 응? 그 사막에서 방사능 때문에 죽었다. 그 자기가 정말 애국자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돌변한 사람이 사실 존 웨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오늘 뭐 로널드 레이건도 나온다 맞아. 예, 증언하는 거 나오더라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많이 돌아가시고 또 뭐 저작권도 좀 자유롭게 풀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50년대를 다루는 게 조금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나 더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레즈라는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게 결국은 1910년대 워렌 비티. 그 얘기를 하면서 1910년대를 지났던 커뮤니스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빨갱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계승하는 그 다음 세대 빨갱이가 트럼보야 사실. 제가 오래전에 봐서 그 모스크바로 가는 그 맞아요. 가서 못 돌아오는. 다이안 키튼. 전 되게 놀랐었어요. 미국에 저런 역사가 있었나. 근데 그 진짜 그 다음 세대 얘기가. 그렇죠. 근데 이 나오군요. 실제로 공산당에 가입한 시절이 결국 처음 자막에 나오지만 대공황 시절 딱 그렇게 나오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활동이 뭐였고 이렇게 쭉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금기시되는 단어가 아닌 상태에 시작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훨씬 많지. 금기시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이제 지식인들 중심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 좀 이렇게 선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러시아가 사실은 연합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러시아가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2차 대전 때는 이제 공산국가인데
연합군이었잖아요. 스탈린이 있었고 그러면서 소련이라고 이제 되면서 위성국가들한테 공산주의를 쫙 퍼뜨리면서 이제 미국이 그걸 막으면서 미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뭐 공산당이나 공산 뭐 이런 거에 가입을 하고 트럼보도 예, 그렇죠. 이제 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문회도 처음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예스 공산당에 하라고. 가입한 적이 가입한 있습니까? 적이 예. 근데 그거를 대답을 안 하고 이제 말을 돌리죠. 예. 사상의 자유를. 그 장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작가다워. 프레임을 아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짜여진 프레임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건 모두가 걸린다는 걸 알기 근데 때문에. 그 다음이 바로 되게 후벼파는 송곳 같은 얘기인데 저게 저들의 작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쵸. 공산주의자들은 네. 저런 작전을 펴요. 이런 식으로 그쵸. 또 몰아가는 거야. 네, 프레임 맞아요. 위에 또 프레임 또 네네. 있어. 전형적인 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게 빨갱이들의 수법이야. 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서의 공격도 있지만 음. 사실은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애국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자기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근데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존 웨인으로 나오고 존 웨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존 웨인이 프레지던트죠. 그렇죠. 예, 프레지던트인 협회가 있는데 모션 픽처 얼라이언스라고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자면 영화판에 노조가 있는데 극우 단체죠. 노조가 극우 쪽도 있고 예. 극좌 쪽도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서 그 무슨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걸 만들어서 이 헐리우드 10 이 트럼보를 위시한 사람들이 찌라시를 나눠주잖아요. 그쵸. 우리의 생각과 뭐 우리 수정헌법 1조에는 뭐 이렇다라고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 이제 존 웨인이 나와서 논쟁이 붙죠. 아, 그 장면 트럼보랑. 멋있지. 예, 그 장면이 진짜 멋있는데 아주 썰전. 거기서 예, 설전 맞아. 예, 안경 벗는 장면. 예. 2차 대전 때 어디 있었냐 너? 우리는 모두 틀릴 권리가 있다. 네가 지금 우리 틀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틀릴 권리가 있어. 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존 웨인이 그렇게 말하죠. 권리를 말하려거든 너가 누구 편인지 먼저 말해. 이 프레임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프레임 싸움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존 웨인한테 트럼보가 난 2차 대전 때 참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넌 어디 있었냐. 난 종군 기자였다. 예. 바로 직전이 뭐였냐면 존 웨인이 얘기하지.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전쟁에도 이긴 거야.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네. 말 잘했어. 이리 와봐. 말 잘했는데 나는 여기 있었고 여기 저기 누구 아들은 저기서 아직도 군대인데 너는 그때 뭐 했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공포탄 쏘고 있었다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존 웨인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여자분 그 악역으로 나오는 헬렌 미렌. 예. 근데 그 사람이 좀 복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군에 있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좋은데 이런 글을 써서 이제 한국전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라도 돌아오는 게 무사히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인이지만 약간 복합. 거기서 잠깐 정신이 번쩍 들죠. 한국전이라고는 말해. 1950년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김 작가 얘기는 그 캐릭터에 대한 그 일말의 예, 그 합리적인 이해가 갈 합리적인 건 만한 아니고 어떤 예, 어쨌든 고리가 있는 이해가 거죠. 가능한 예, 그렇죠. 이해 가능한 요소를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 캐릭터가 장면에 된다라는 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존 웨인은 결국은 영화판에서 스크린에서밖에는 총질을 못 해본 거야. 그런 거죠. 뭐. 그러니 너는 마초긴 하지만 스크린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존 웨인이 살짝 돌아가지고 때리려고 주먹을 하니까 부르르 하는데 안경을 벗죠. 그게 되게 웃긴 거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 잘했어. 나 안경 벗을게. 때릴 때면 때려봐.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펑펑 떠지고 있는 거야. 예. 자해공갈단. 그런 거지. 자해공갈단을 하죠. 근데 트럼보보다 뭐 존 웨인이 머리 하나 정도가 더 크더라고요. 예. 완전 건장하죠. 예, 존 키가 웨인이 워낙 커요. 예. 190 몇이니까 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실명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이 그 공격이 당하는데 후손들이 물론 그 영화 하기 전에 다 어쨌든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좀 부러웠다 저는. 뭐 네. 맞는 말씀. 왜 반말하냐? 단 그런 하나는 거죠. 단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걸 처음 보지만 네. 물론 이제 영화를 통해서 미국인들도 처음 보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이전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극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결국은 이미 리빌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리빌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짜 힘든 거죠.
다 모르고 있다가 실제 관계자들 실제로는 자기 후손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참 다른 점인 것 같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 전에 제가 이 영화 전에 헤일 시저도 봤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프로듀서로 나오는 그 실제 모델이 MGM의 프로듀서인데 여기서도 나오죠 잠깐 유태인으로 나오는. 그쵸. 네. 메이어. 근데 어쨌든 헤드한테 그 협박당하는 예, 그래서 네. 약간 조금 굴복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 영화계는 50년대에 대한 정리를 되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어떻게 보면 했거든요. 흑역사죠. 예. 흑역사를 까 뒤집어서 걔네들이 하는 아주 내가 보기에는 영화로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화하면서 정당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시도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부럽죠.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네요. 일제 시대도 아직 뭐 일제 시대는 벗어나지 그래도 못하면서. 이제 많이 다뤄졌죠. 약간 너무 우리 쪽의 입장에서 다뤄진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뤄지고 있는데 반해서 50년대 이후가 과연 잘 다뤄졌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뭐 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수구주의자들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존 웨인이나 레이건이나 정말 걔네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잖아, 레이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빨갱이 사냥, 마녀 사냥에 앞장선 사람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각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영화도. 그래서 헐리우드 10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예. 그 트럼보를 중심으로 한 네. 친구들. 블랙리스트에 오른 10명의 작가들이 있죠. 예. 저기 무슨 서부의 7인처럼 그러게요. 헐리우드 10으로 그냥 맞는 얘기네. 그리고 블랙리스트란 말도 이때 이제 유명해진 말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10명 올랐는데 나중에 50년대 좀 지나면 우리 저번에 했던 메카시 네. 나오죠. 메카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똑같은 사진을 봤어. 엄청 이거를 이제 증폭을 시킨 거죠. 이 빨갱이 사냥을. 그래서 나라가 다 휩쓸렸는데 결국 그게 50년대 말 돼서 겨우 정리가 된 거고 이 영화 보면 이제 트럼보가 TV 인터뷰를 하죠. 예. 이제 결정적으로 아무 뭐 소련에서 보낸 무슨 간첩이나 이런 거 없지 않았냐. 그때 이제 트럼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계기가 트럼보가 워낙 실력이 있는 작가다 보니 일을 못해 크레딧에. 공식적으로 일은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암암리에 엄청난 작품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 작품 누가 썼냐? 브레이브원 상을 받은 게 도대체 로버트 리치가 누구야? 찾는데 없어 그런 사람이 헐리우드에.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도는 거죠. 이거 사실은 트럼보가 썼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도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이 짓 못하겠다. 자기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기 작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호응이 있었고 자기 등에 이제 딱 지지자들을 업고 있으니까 이제 TV 인터뷰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나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실제 인터뷰 장면이 실제 트럼보가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붙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짜릿하던데. 정말 그냥 그건 실제 TV 네. 피드를 보여줬죠. 예. 그렇죠. 그 장면도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얘기를 딸 얘기를 사람들한테 가장 설득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거죠. 딸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이 자기 사람은 딸은 정말- 3살부터 13살까지 네, 그렇게 살았다. 아버지를 부인하면서. 뛰어난 작가이자 뛰어난 연설가인 것 같아요. 로마의 휘를 쓴 사람이잖아요. 아니 진짜 재밌는 게 그 헤일 시저에서 그 커뮤니스트 작가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나와요. 탑스타를 납치한 사람들로 나오는데 뭐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납치를 해서 막 이런 살롱에 앉아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로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제 헤일 시저에서는 그거를 코미디로 부른 거고 이 영화는 이제 다큐에 기반한 그렇죠. 우리도 뭐 근데 네, 이거가 개인의 우리는 풀었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른바 납북 작가들 있잖아요. 네. 우리 동란 끝나고 이제 납북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월북 납북 둘다 월북한 되게.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백석이라는 시인 안 배웠잖아. 백석.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시가 난 있다는 게 난 대학 와서 알았거든요. 내가 국문과니까 학교에 책이 있는데 백석이라는 사람이 그 책이 있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표지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봤는데 시가
나는 현대 시인인 줄 알았어. 지금. 근데 너무 많은 거야. 그 뭐 카프 뭐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우리가 책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 소설가, 시인, 뭐 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월북을 하고 우리는 아예 그냥 잊혀져 버린 거죠. 잊힌 게 아니라 지워버렸지. 지우개로 벅벅 지우고 다녔지. 그게 거의 20년, 30년 가버린 예, 상태거든요. 뭐 그런 우리 역사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다시 조망도 별로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그러니까- 하고 있죠. 다른 작가들이 많이 써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예. 딱 그 시기가 겹치잖아요. 트럼보가 살았던 그렇죠. 트럼보가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기가 우리는 전쟁을 겪고 빨갱이 소탕하고 서로 이제 죽이고 이럴 때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영화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뒤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미친데 왜 고개를 가려줬습니까, 김 미국은 그게 작가님?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된 거고 우리는 네. 아직 현재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 정확한. 예, 우리 뭐 모 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전쟁 때 혹은 자기가 군복무를 해야 될 시기에 군대를 안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다면서요. 많이 많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군대 안 간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아 여자라서 안 갔구나. 네. 아무튼 예, 뭐 근데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건 팬과 팬의 전쟁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잖아요. 이 작가와 언론을 통제하는 또 다른 우리 헤다 호퍼, 우리 헬렌 미렌이 맡았던 헤다 호퍼 역할. 어떻게 보면은 최근 개봉했던 내부자들의 백윤식 씨 그렇죠. 할머니 버전 정도로 그렇게 좀 받아들여져 갖고 이 칼럼 하나로 대중을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힘을 보여줬던. 그 시대에 완전히 그 분위기를 등에 업고 그렇죠. 아주 그냥 펜테르로 네, 이렇게 마음껏 휘두르던. 예.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예, 같습니다. 기시감이 좀 있죠. 네? 그 여기서 보면 이 저널리즘의 중요성이 나오죠. 이 할머니가 그 영화사 사장을 가서 협박을 해서 네. 네가 나 배우할 때 네. 그 F 워드를 막 섞어가지고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 이게 50년 됐는데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이 영화사 스튜디오 MTM. 사장들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는 커뮤니스트는 안 쓴다. 네. 우리는, 선언하는 거지. 우리는 빨갱이는 고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 선언을 하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야. 야, 저런 시대가 그 실제 그 장면이랑 배우들이랑 이렇게 막 계속 섞여가지고 우리 전에 JFK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옛날 흑백 화면들, TV 화면 이렇게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물론 미국 얘기니까 하나 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뭐 사상의 어떤 문제도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우리 예술가들 사이에는 이런 거래들이 꽤 있지 않을까? 현재도? 라는 생각을 해보죠. 유령 특히나 작가요? 유령 작가이기보다도 이제 신예 작가, 뭐 이렇게 신예 작가들은 자기 이름으로 딱 보면 누군가 보고서 신화를 딱 가져가서 잘 썼는데 그럼 되게 기분은 좋지만 야 이거 나랑 공동 작품하자. 누구랑 이제 대학 교수랑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 괜찮은데 야 이거 내가 이름 올려줄게.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자기 자의도 아니고 헌납 내지 상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 노동의 결과. 그러니까 작곡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발표를 했던 곡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말고 약간 좀 괜히 그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작가님의 곡을 써준다. 그럼 내가 곡을 써줬어요, 세 곡을. 그럼 김 작가님 회사에서 내 저작권을까지를 사겠다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근데 창작자는 난데 어쨌든 그러니까 난 이용하는 그 건 이해가 안 이해가 되더라고. 되는 그랬더니 거죠. 아 네, 이거 맞아요.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옛날에 있었던 그런 프로덕션들은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사장 이름으로 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좀 그런 혼탁한 데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작권에 이름이 올라가는 직업이지만 나 같은 PD 같은 직업은 그냥 내 크레딧에 연출 한마디만 딱 넣으면 그 저작권은 나한테 한 푼도 없는 거거든.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나는 월급을 받을 뿐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아예 배제시켜 버리니까 능력은 있고 사람들이 그걸 쓰고 싶어는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딱 한 단어 블랙 마켓이 형성되는 거야.
전혀 다른 시장. 근데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사실은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실력으로 그 어떤 이 자기의 에 대한 억압들을 극복해버리는. 프레임 밖을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통쾌한 처음부터 사실은 끝까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이 논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였잖아요. 냉전이 그렇죠. 시작이 되면서. 하지만 과연 생각이 다르다는 게 체제에 위협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에 대한 저의 답은 그렇지 않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보가 마지막에 TV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너희들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발견했다고. 조사를 했지만 그렇죠. 너네가 무슨 공작원을 뭐 찾아냈냐. 그 어떤 악당도 없었다. 저 찾아내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거를 계속 찾아왔던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는 그 지점보다는 네. 그 딸이 나중에 이제 그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예.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이제 대공황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부터 시작한 게 1세대. 그 다음에 그 50년대 트럼보가 살았던 그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60년대 이후에 다양한 운동들이 다 연결이 되었다는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체제 위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거기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지금의 미국의 뿌리가 거기에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똑같은 거죠. 예. 그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그렇게 돈 들이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게 이제 부시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데 뭐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는.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커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극장에 가서 가족이 영화를 보는데 그 누구지? 아까 해다? 예, 해다. 해다가 나와서 막그 존레인하고 같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문화 영화를 상영해 주잖아. 본편 영화처럼. 비판, 뉴스릴이라고 하죠. 영화를. 뉴스릴.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지 뭐 하여튼 이런 걸 다 보여주니까 대한뉴스 같은 거, 네, 대한뉴스. 대한뉴스. 배달의 기수. 여하튼 그게 이제 미국도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거야 옛날에 보면. 그렇죠. 근데 그쵸. 딸아이가 그걸 보고 나서 말 타고 가다가 아빠한테 물어보지. 아빠 진짜 아빠 빨갱이야? 물어보는 거지. 공산주의자야? 라고 그게 물어보죠.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불법이야? 응.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얘기하죠. 아직은 불법 아니지. 그때까지는 불법은 아니야. 그러면 너 밥 굶고 있는 네 친구 보면 넌 어떡하니? 나 샌드위치 나눠 먹지 뭐. 그럼 너 빨갱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잠을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 거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고 그게 제도화되길 바라는 거고 이게 커뮤니즘이 제일 맞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소비에트인 거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소비에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는데 그 엘리트 공산주의 그리고 철저한 어떤 독재주의 그러니까 완전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말 엉뚱한 결과를 낳아서 죽도 밥도 아닌 결과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손가락질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리를 보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당신 저기 뉴스리에 나왔던 그 공산주의자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진짜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정말. 아닌데 잘못 보셨는데요. 기가 이럴 세.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콜라를 화질도 안 좋았을 텐데. 콜라를 이렇게 확 들이붓잖아요. 딸들 가족들 다 네. 있는 데서. 아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가는 사회가 있었다고 미국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다수 그게 이해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이전에 우리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40대가 된 나도 그런 정서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독재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신이 통치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런 국가가 있다 그러면 손가락질부터 하게 되거든. 뭐 지가 신이야? 네가 인간이지 뭐 신이야? 후세인도 그렇고 뭐 어디 이란의 호메이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쭉쭉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사회도 비슷하더라 라는 걸 이제 40대가 되니까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이미 사라진 사람을 추앙하는 인간들도 아직 있더라 우리 사회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아까 얘기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공산주의라는 말,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공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고 자랐고, 여기 김 작가님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욱이나 반공 포스터 같은 건 안 그렸어? 그렸죠. 초등학교 저희도. 때는 다 했죠. 그렇죠.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반공 포스터 그리고 반공 표 나는- 제작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 영화 보고 그랬었죠. 막 다 그렇게 컸구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서를 일부분 내리에 깔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빨갱이, 커뮤니스트, 공산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 딱 붙지 않아. 지금도 쓰잖아요. 다른 말로 종북. 똑같은 얘기. 오히려 종북은 붙어. 근데 이제 이런 영화나 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조망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90년대. 네, 소련도 무너지고 네. 중국도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 있지만 그러니까 독재 국가가 무너졌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자유주의 영화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사상의 자유를 항상 얘기하는 거. 그- 수정헌법 1조 나오니까. 되게 웃긴 건데 이게 네. 자유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보수거든. 극보수. 근데 우리는 엄밀히 이 영화를 보면 인간의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자유민주주의란 말 좀 웃긴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 뭐 비자유민주주의도 있나? 일반적인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근데 왜 사회 반대말이 자유야? 그거 좀 웃긴 것 같아. 근데 이 영화 뭐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딱딱한 영화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럼요. 코믹하고 뭐라 우정과 그렇죠. 그 그리고 또 하나 친구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죠. 많이 그리고 나오고 특히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가족 예. 영화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서 저는 귀에 딱 들어왔던 말 중에 트럼보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몰래 일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이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렇죠. 마피아야. 그렇죠. 그래서 집에 전화기가 막 늘어나고 그렇죠. 네 역할 똑바로 해라. 예, 이런 거. 그러면서 그 모든 애들 그 반항하고. 애들까지 그 역할을 다 줘서 뭐 이렇게 몰래 이 각본을 뭐 제작사로 전달한다던가 그렇죠. 전화를 뭐 이렇게 아빠가 시킨 대로 받는다던가. 완전 간의 수공업이죠. 예. 근데 이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이게 예뻐요. 물론 이제 아버지를 닮은 대찬 딸과 아버지의 갈등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근데 그건 좀 웃기더라. 그 보면은 트럼보가 한 1년 정도 감옥 갔다 와요. 예. 11개월인가? 그거 갔다 오는데 그렇죠. 갑자기 너무 다 배우가- 컸어 애들이. 네. 갑자기 그때 이제 아역에서 엘 패닝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저는 1년 그게 동안. 11개월이 그런 아니라 영화니까 늘어난 그러려니 건가?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너 이렇게 많이 컸는데 이 네, 대사를 너 몰라보겠구나. 지네도 어색했는지. 이런 거. 거기서 이제 타임 와플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우리가 아까 뭐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두 번의 아카데미를 받는데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쓴 작품이 두 번 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 나름의 시상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TV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가 그 작품이 딱 호명이 될 때 가족끼리 얼싸안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 장면이 정말 주제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는 영화에. 그 장면에 되게 재밌는 걸 그 미국의 중산층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모습 가운데 TV를 앞에 놓고 항상 그 앞에서 저녁을 먹는 가족들.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트럼보도 역시 괴팍한 인간이야. 괴팍하죠. 그 괴팍함이 계속 나오죠 영화에. 무슨 욕조에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고 뭐 하루 종일 욕조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딸 생일인데도 안 안 나오고 나오고. 예. 그건 좀 욕조에 앉아 있고. 심했더라. 예. 김 작가님은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 뭐 특별한 무슨 예, 본인만의 괴팍해지거나 그런 거. 약간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죠. 원고 마감이 앞이다. 빨리 마감 때? 공문을 내야 된다. 이러면 그 마음 내가 알죠. 뭐 급해지죠. 근데 진짜 욕조는 허리가 아프니까 그거 괜찮아 보이던데 난. 아주 창의적인 반신욕하면서 네. 글도 네. 쓰고. 그렇죠. 네. 그냥 보통 아주- 책상에 앉아서 쓰세요? 컴퓨터에 놓고? 그렇죠. 책상 저는 책상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작가들은 무슨 어디 커피숍에 가서 막 시끄러운 데 가서 네, 그렇게도 써요. 가끔. 그렇게도 네, 하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애용하는 어디 커피숍 같은 게 있습니까? 동네? 다 있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홍대 지역에 보면 음. 친한 작가가 자주 간다. 그럼 자기는 거기 잘 안 가요. 서로 피하는 거예요. 뭔가 그 기가 느껴져가지고 뭔가 의식하게 되고 아. 그래서
거기 걔가 자주 온대. 그러면 나는 다른 데 가는데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 거리를 들어가면 벌리죠. 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하는 사람들 아우, 있잖아요. 예. 학생들. 예, 예. 근데 내가 봐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애 있고 그런데 작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씩 섞여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뭐 글을 쓰진 않고요. 아 그래? 웹서핑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페북하고 그런가요? 보내죠. 네, 알겠고요. 저는 김 작가 페북 이제 패친인데 김 작가가 예전에 자기 작업실에 의자를 새로 산다고 막 이렇게 고르는 고민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처음엔 좀 웃기게 느껴졌어요. 뭐 의자 고르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고르냐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작가한테는 이 의자가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기자재구나. 이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구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책상은 되게 네. 싼 건데 네.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책상도 좋은 그런 거. 형편이 아닌데 딱 맞는 이렇게. 정말 100만 원대 넘는 책상을 이렇게 투자죠. 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게 너무 기아이가 계속 앉아 있게 된다고. 그런 투자 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네. 장비인데. 그렇지. 우리도 녹음 장비 비싼 거 쓰면 그렇죠, 똑같죠. 네, 더 열심히 그래서 녹음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까?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비싼 그 거야. 처음에 뭐 작가 수업 받을 때 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하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아, 좋은 노트북이 있으면 사서 열심히 쓰면 된다. 작업실이 별로면 뭐 좋은 카페에 가서 좋은 커피 마시면서 쓰라고. 왜 그런 거를 아끼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사용하시는 펜도 딱 쓰시는 펜이 있나요? 노트북으로 한대잖아 노트북. 아니 왜냐면 메모도 하셔야 되니까. 아니 저는 안 그런데 이제 뭐 주위에 보면 되게 강박 있는 있죠. 사람들 있죠. 그 옛날에 남이 네. 만지면 다시 닦아서 쓰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진짜. 작가들의 상징은 원고지와 만년필이었는데.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미스컨덕트가 이번에 나온 영화 보니까 거기 1,000만 원대 만년필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걸 알파치노한테 네. 던지더라고. 파카 이런가? 파카는 아니 나도 그거밖에 못 써봤어.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더라고. 담배 때문에 담배빨. 죽었을 거야. 담배빨에서 나온 담배빨. 로마의 휴일이라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담배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권하는 사회였잖아요. 네. 재밌죠.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모두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애들 앞에서. 근데 애들 앞이건 극장이건 그냥 다들 담배 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청문회 할 때도 다 담배 피고 있는 사회죠. 질문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그래서 뭐 다들 오늘 그 루이스 K 이 사람도 폐암으로 그렇죠. 이제 폐암이죠. 네. 되죠. 여기 이제 슬픈 장면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그렇죠.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루이스 K. 난 자꾸 럭키 루이가 네, 생각나가지고. 저도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 아주 네. 잘하는 사람이죠. 정말 웃긴 사람인데 이렇게 진지한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진짜로 재밌는 사람이 진지한 역하면 저는 그 슬픔이 더 이 강하게 사람이 이렇게 근데 얼굴 자체는 웃긴 사람은 아니야 사실.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럭키 루이를 봐서 그렇지 우리가. 네. 아무튼 뭐 연기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감옥 갔다 와서 사건이 별로 없는데 그 약자의 지난한 싸움이 있을 뿐인데 그렇죠. 대사와 아주 그 미시적인 어떤 갈등 나도 이렇게 영화 처음에 전개될 때 보면은 이게 나중에 중간쯤 되면 힘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근데 별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거는, 중간은 쑥 잘 넘어갔던 것 네. 같아요. 신기했어요. 음악이 또 재즈 아주 있잖아요. 뭔가 지루할 때쯤 되면 때려주던데. 때려줬어요. 어딜 때려줬어요. 드럼을 막 때리고 막 이러던데. 그때 스타일의 음악 뭐 비밥 같은 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힘을 뭐 잃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안 잃고 끝까지 갔었던 건 저는 이 트럼보의 캐릭터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 예, 그럼요. 난 똑같이 감옥을 옥살이를 하고 왔을 때 달라진 캐릭터.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가족을 점점 돌아보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또 시작된 새로운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또 2차적인 또 이제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게 또 뒤에 스토리를 또 완성시키지 않았나라는. 근데 실제로 트럼보가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콜로라도인가 어디 시골 출신인데 LA 와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제과점에서 일을 했대요. 제과점에서 이렇게 밤에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사면서 이렇게 빵 팔고 빵 싸주고 테이크아웃 해주고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 여기 영화사에도 보내고 다 했는데 다 거절당했대. 그 젊었을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서민들이 살아야 되는 살고 있는 이런 고충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어렵게 산 경험이 그쵸. 바탕이 돼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동정심이라든지. 그래서 제작자 중에 한 명이랑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고놈 다- 나쁜 놈. 예. 그러니까 같은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세트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처우가 너무 형편이 없다. 그 사람들이 만든 세트에서 우리가 작품을 찍는데 그렇죠. 우리 작품의 일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근데 그 장면을 넣고 네. 감옥에서 실제로 이제 정말 일자무식 흑인을 만나서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80년대 운동권이 실제로 공장에 갔는데 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쵸, 아닌 그쵸. 것처럼 거기서 네가 뭐 나한테 글 가르쳐주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냐고. 그러면서 맞아. 예. 그렇게 뭐 이상적인 계몽주의를 깨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강남 어떻게 보면 좌파 그 예, 얘기하죠. 그렇죠. 강남 좌파의 허울을 벗어던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 후의 변화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또 생각 못했는데. 저 그 장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균형을 저렇게 맞추는구나. 이런 그렇죠. 거. 이게 마치 거기 감옥에서 만난 그 흑인이 나 읽고 쓰지도 예.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일자무식 예. 그 클리셰. 근데 그거를 약간 그 흑인이 약간 오해하게 좀 한 면이 있어요. 여기에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X표. X를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X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X를 쓱 그니까 저 사람은 글을 못 쓰나 보다. 그럴 충분한 여지 있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역으로 방금 예. 김 작가가 얘기했듯이 그때 그걸 못 참는 거지. 예. 자기 잘난 척을 거기서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야, 내가 너 글 모르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를 결국 해버리는 건데 그 흑인이 더 고단수인 거야. 예.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 그래. 우선 와서 막 타이프치기 한 다음에 그쵸. 딱 받아들고 글 쫙 읽어버리고 예. 너 내가 글도 못 읽는 줄 알았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받는 충격. 그 충격이 있네요. 근데 그 흑인이 약간 츤데레라고 하나요? 나중에 진짜로. 나중에 버벅 배신하는 거 제 TV로 보면서 그렇죠. 저런 자식 우리한테 오면 죽여버려. 뼈도 못 치린다 뭐 이런 막 식으로 총장 얘기하잖아요.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죠. 그것도 그 사람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트럼프 나간 다음에 그 장면 트럼프 편을 확 들지. 그렇죠. 네. 편 들어주는. 또 하나 그 청문회에 앉아 있었던 국회의원 하우스 뭐 하여튼 예. 걔가 결국은 세금 포탈로 들어오잖아. 그거 너무 재밌죠. 딱 만나는데 범인으로 들어오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대사 뭐지? 너는 실제 범죄자고 나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 넌 진짜 큰 차이라고. 죄를 지었고 나는 우리가 결국 여기서 만나네라고 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네. 양심수고 너는 진짜 범죄자고. 실제 범죄자고. 그러면서 딱 썩소 날리고 가죠. 네.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 기법으로 보면 이제 사람이 승승장구한다고 믿을 때가 그렇죠. 가장 또 하나는 예, 아마 떨어지기 쉬운 때라고. 사실적인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짓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크레딧에 올라갈 때 보면 범죄자 이렇게 범죄 번호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게 트럼보가 아니고 반대 사람 같더라고. 그 생긴 사람 것도 실제로 비슷하고. 감옥 갔어요. 그 비리로. 근데 설마 같은 감옥에 있었지는 그렇진 않겠지만. 그건 아니었겠지만 예. 사실을 그 정도로 한 거죠. 근데 그 시나리오는. 장면 확실히 좀 통쾌했어요 저는. 그쵸. 또 속으로. 신기하죠? 전 제가 속으로 제 대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여기서 같이 만나게 됐네. 치료라고 접어줬네. 제 속으로 이 대사였어요 저는. 나는 양심 쓰고 너는 진짜 죄를 졌잖아. 이 대사인데 앞에는 치료라고 접어줬네. 쌤통이다 이렇게 막 그런 거죠. 뒤쪽에서는 눈물을 쏟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디? 저는 한 2분 정도를 계속 흐르는 눈물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스파르타쿠스를 이제 딱 개봉하는 장면에서 이 트럼보의 왼쪽 눈으로 클로즈업이 되는데 스파르타쿠스의 각본 달튼 자기 트럼보 딱 이름이 안경으로 안경에 비춰져요. 그러면서 그 눈 안으로 클로즈업이 되는데 눈물이 맺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씬이 넘어가요. 이미 저녁이 됐어요.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방에서 만났는데 그렇지.
와이프가 화장대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예. 뚝뜨리죠. 어우 저는 그게 연이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아내의 대사가 이제 우리 끝난 거지 딱 이러는데 어우 저는 막 가족이 그동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사실 서로 그 어려운 시기를 부둥켜 안고 극복해 온 거고 그것이 이제 비로소 끝나는 순간 그때 이제 터지는 그렇죠. 회한의 눈물이었겠죠. 광란의 시대를 예. 한 10년 동안 지난 거죠. 글쎄요, 뭐 하여튼 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멋있는 씬도 많았어. 나는 네. 그 헌터 그 사람이랑 네. 실제 작가와 네. 가라 작가 둘이 딱 앉아가지고 네. 50대 50 하자. 네, 이거 돈 받으면. 근데 서로 더 주려고 네, 하잖아. 맞아요. 예. 무슨 내가 50일만 받아. 난 10%만 받으면 돼. 아이 그러면 30% 가져. 막 이러면서 네. 그 장면과 좀 지나면서 이제 오스카를 받아가지고 네. 오스카 트로피를 딱 놓고 딱 책상 앞에 딱 놓고 예. 둘이 이렇게 마주 앉은 씬이 있잖아. 예. 서로 막 가지라고 하는 예. 그런 아주 인상적인 씬들도 있었어요. 이런 건 사실 현실에서는 잘 없는 얘기인데. 실제 얘기인지 진짜 에피소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들은 그랬는데 자식들은 너넨 내놓느니 못 내놓니 있었다는 거지. 그렇긴 한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아니 거기서 그 제목을 헌터 이 사람이 지어주잖아. 그렇지. 맞아요. 예. 30% 이상 가는 거야 그거. 로마의 휴일이라는 원래 제목은 무슨 평민과 공주 뭐 그런 거였어요. 평민과 공주의 사랑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뭐냐. 만화 영화 제목 같은. 그 옆에 딸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로만 홀리데이로 합시다. 딱 그랬더니 딸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뭐 이거 팩트 체크는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재밌더라고요. 그런 로마의 휴일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재밌습니다. 예.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찾았어요. 뭐야? 이거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밑에 자막으로 어떤 대사를 이렇게 서로 논의하다가 이거 대사가 모호하군 이렇게 자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에메러스 그러더라고요. 에메로스하다고? 에메러스. 예. 에메로스. 그게 에메러스. 네가 찾은 재밌는 거였어? 우리 그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에메러스한데. 그래서 한국어 대사랑 영어랑 비슷한 것 같다고. 그걸 이렇게 예,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진우가 네 차례. 잠깐 그게 아니고 극장 가서 보시는 분은요. 나는 이 차례. 최 과장님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오게트 했던 모습과 그래 뭐가 네 다른가? 차례니까 네 차례. 형 이거 봐요. 이 비슷한 느낌이잖아. 저는 지금 편 들어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노력이 우리 무용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노력 굴하지 마시고 잘한다. 자빠지진 않았어요. 네, 진짜 50보 100보구나. 오게티 많아요. 적어도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거를 형은 표현을 좀 잘못하셨더라고요. 싸대기 이런 거 괜찮았잖아. 옛날에 살았어도 있어. 살았어가 최고였죠. 살았어. 그거 재밌었어. 진욱이 살았어. 살았어 이거 재밌었어. 그건 진짜 살았어. 예, 대사가 모호하군. 이 표현은 에메러스라고 합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리뷰 3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를 봐야 돼. 무용보를 1회부터 들으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트한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160 몇 개를 업로드하면서 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 트럼프 재밌게 봤고요. 뭐 오게티. 오게티는 별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배가 계속 나와요. 담배 피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담배가 타들어가는 길이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그 자꾸 눈에 보여서 갖고 저는 새 담배를 물었어. 그치. 계속 무는 거지. 새 담배를 또 피웠어. 짧아졌다 그리고 길어졌다 막 또 이러는데 생각나는 이제. 영화 하나는 저는 이 영화의 그 시놉시스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76년작 우디 알렌 나왔던 더 프론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더 프론트. 예, 그 영화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코미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디 알렌이 그냥 어디 이렇게 뭐 글이라고는 쓸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찾아와서 네 이름 좀 대신 빌려 쓰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진짜 작가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야기. 예, 그런 코미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우디 알렌 초창기 때 예. 영화군요. 우디 알렌이 감독은 아니었고 예, 배우로. 그 배우로 나온 영화입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예. 자, 달튼 트럼보의 파란만장한 역정, 인생 역정 이야기 드디어 별점 매길 시간이 돌아오고 있고요.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왔어요. 어디쯤 왔냐? 언제쯤 왔냐면 어디쯤 왔어요, 지금 왔어. 어디쯤? 지금 바로. 지금쯤 왔어요. 저 초인종 누를 것 같아 이제. 좋은 영화를 찾아
그대 방황하는 이 취할 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점 매기는 시간. 별점의 기준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영보에 팥 기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랍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별점 들어가죠? 자, 별점이요? 별점? 고유명사 진욱이부터.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네, 진욱이부터. 진욱이. 네, 저의 별점. 저는 달튼 트럼보의 인생을 바꿔주는 딱 한 명의 아주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케네디의 중요한 인터뷰 하나가 달튼 트럼보의 나오죠. 운명을 바꾸게 되죠. 그렇죠. 네, 스파르타쿠스를 보고 나온 케네디가 네, 뉴스 인터뷰에서 바로 현장 인터뷰에서 아주 굉장한 영화다.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에 꼭 흥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몇 년 있다 죽었지. 그 얘기했다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저는 영화 좋았어요. 네, 저는 별 4개 반. 네, 별 4개 반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개 반. 네. 그러면 네. 커피값을 아껴서 꼭 보세요. 네. 별 4개 반. 네. 다음은 최과장. 예. 네. 저도 별 4개 반으로 하겠습니다. 4개 반. 어우.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은 이유는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네. 간략하고 좋은데. 역시 좋지 말입니다. 그다음은 오샥. 저는 별 4개 하겠습니다. 4개. 영화는 좋았는데 소재가 그러니까 그리 대중적이지 않다. 오늘 뭐 극장에 사람들 많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거리가 있거나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 특히 또 정치적인 이런 좌우 진영 논리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동떨어져 있고. 하여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데 보면은 참 좋은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별 4개로 하겠습니다. 저도 별 4개 반 하겠습니다. 네. 왜 4개 반까지 했냐면 마지막에 대사가 딱 꽂힌 대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달튼 트럼보가 이제 연설을 하죠. 무슨 상을 받으면서 네. 무슨 그게 아마 그 저뭐 미 작가협회 뭐 이런 W 좀- 라이터스 WGA거든요. 음.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칸가. 네. 작가 조합에서 네. 주는 상을 딱 받으면서 마지막에 다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대사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상처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치유받고자 하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딱 올리면서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고 뭐 쭉 연설을 하다가 이 얘기로 인해서 누군가 또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네. 다 같이 이제 좀 치유되고자 하는 이야기다. 네. 그 시절이 우리한테는 언제나 올까라는 얘기로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선거 끝나고 보거나 혹은 선거하기 전에 보거나 선거 즈음에서 개봉한 게 굉장히 달튼 트럼보의 그 어떤 대사만큼이나 적절한 유효한 어떤 선택이었다. 이 개봉 잘했다라는 걸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김 PD 형에게는 정치 영화였다. 그렇다. 정치. 나는 정치밖에 안 보이더라. 걔 눈엔 똥만 보이죠. 정치가 똥인가? 네, 김 작가님은 별점을 어떻게 저도 하죠? 4개 하겠습니다. 네. 4개. 네. 그 약자죠 구조 속에서 약자의 싸움은 길지만 그만큼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걸 되게 잘 전략적이어야 보여주는 한다. 일종의 그 싸움의 기술 매뉴얼 같은 영화였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이걸 아주 직업적으로 보셨군요. 나는 음악하는 영화 보면은 좀 싫거든요, 왠지. 이거는 구질구질하고? 글 쓰는 영화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제 작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좀 재수 없죠. 여기 되게 천재 작가라서 맞아. 그건 있어요. 내 4일 만에 무슨 90페이지짜리를 쓰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종군맨이 진짜 거의 타이핑하다시피 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보고 막 다들 막 뻑이 가잖아요. 근데 왜 천재 작가 나셨다고. 뭐 헐리우드 네.
스크립트를 보면은 한 페이지 글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원래 저희도 그래요. 가운데로 몰아 써가지고 몇개 가운데 없더라고. 몰아 쓰고 이제 원칙이 한 페이지가 1분. 그렇죠. 페이지로 90페이지면 시간을 이제 90분 짜는구나. 영화가 된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A4지 90장은 아니라는 거죠. 아유, 그 정도는 네.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저건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요. B급 영화 뭐 그래도 이해가는 건 뭐냐면 글이 안 써질 때 뭔가 이 정말 내 쏟아 부어야 되는데 안 써질 때 별짓 다 하게 된다라는 건 딱 이해가요. 욕조에 앉아 있건 뭐 화장실에서 뭐 자변기 올라가서 쓰건 어쨌건 자변기를 옆에다 놓고 그 뚜껑에다 놓고 글을 쓰건 딱 풀리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맞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작가의 네, 그거 힘든 맞이하기 힘들어서 계속 외면하죠.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안 해요 그냥? 미루죠. 미루죠. 네. 미루고 인간은 또 미루는 존재이기 그치. 때문에 특히 작가에게 중요한 건 마감 시간을 넘겨줘야 이게 또 작가의 그 자꾸 미루시니까 미루가잖아요. 마감 시간에 더 예민해지시는 거죠. 아 당연히 예민해야 또 작가의 그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아, 우리 트럼보 우리 천재 작가는 독수리 타법이었다. 그치. 또 하는 거. 하나 더. 그렇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타자기는 IBM 전동 타자기더라. 예, 처음에는 IBM이 네. 아니었고 처음 거 아니고 나중에 중간쯤에. 이제 바뀌죠. IBM에서 IBM이 쓰셨구나. 타자기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극장가다 총점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산해주세요. 4.5, 4.5, 4, 4, 4.5 해갖고 21.5 나눴더니 4.3점이 나왔습니다. 4.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별 4개로 일단 해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별 4개인데 마지막 거는 그 별이 5개 다리가 아니고 6개 다리. 네, 뭔 소리야. 죄송하고요. 네, 오늘 잘 안 되고요.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시기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영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평점이 잘 나왔네요. 아주. 네, 높게 나왔네요. 재미있었어요. 은근히 막 이렇게 확 터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그 본 극장 좋더라. 어디- 강동 떼제배. 따적 떼지겠어? 나는 이렇게 객석이 별로 없고 화면 큰 데가 좋은데 딱 그렇게 되네. 안락하고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딱 그렇게 이 영사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나 옛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진짜 극장 주인 돼 보고 싶었어. 청국장 주인 됐잖아. 너. 청국장 주인 됐어. 난 성공했어. 아니요, 지금 아니 김PD 형은 청국장 주인이 아니고 청국장 그 자체가 되셨어요. 난 이렇게 청국장 모라일체 정신, 물알체 정신으로 이렇게 득도의 순간이지. 청국장이 그게 더 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청국장이라.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지 근데. 본인이 그 자체 솔직히 그날 하루였어 하루. 딱 하루. 아니 저랑 비슷했어요. 저는 딱 하루. 치킨이 나이고 내가 곧 치킨이라 이런 거죠. 자, 트럼보의 아주 파란만장한 일대기 남의 이름 막 흔히 바지 사장 내세워서 사업하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트럼보가 사람 성이죠. 예. 그 메이저리그 가면은 마크 트럼보라고 또 홈런 잘 치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음악을 하나 들을 텐데 뭘 들을래요? 트럼보 로마의 휠. 트럼펫 진짜 미안해요. 로마휴일? 아, 그 얘기 안 했다. 맞다. 진짜 막 보고 싶더라. 로마휴일 다시 보고 싶고 스파르타쿠스 꼭 그렇게 말이 많냐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나 오늘 축구 중계하고 와가지고 방언 터졌냐? 영원히만 나오고. 아니 저는 뭐 이런 그 식으로. 오토 프레민저 네, 프레민저. 그 그 영화. 감독 그 영화 감독. 영화사 옛날 수업할 때 몇 개 봤거든요. 아 진짜요. 참 그 감독 얘기를 안 했네. 그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인상 강렬하죠 그냥. 나는 그 역을 J.K. 시몬스 있잖아. J.K. 네. 시몬스랑 원래 닮았어 원래 오토 이 사람이. 너무 비싸서. 근데 J.K. 시몬스 근데 너무 비쌌죠. 그 역으로 쓰기에는. 잠깐 쓰기에는 이 감독이 왜 오토 프레민저 이러면서 나오는 약간 이 사람 저 러시아 쪽이야? 엑선트.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그쪽 네.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 영화가 막 그 배웠을 거야 아마 영화 공부했으면은 슬픔이 안녕 이런 거. 뭐 이런 이 거. 막 검열 이런 거 반대해가지고 되게 동성애 무슨 뭐 섹스 강간 뭐 이런 거 지금 보면 별거 아니겠지 근데 그때는 되게 파격적인 표현 뭐 이런 거 하여튼 어쩐지 그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지금 입이 심심했구나. 오토 프레민저. 오토 디렉토. 아임더 디렉터. I'm the director. 크리스마스 이제 오버. 아 맞다 그거 이거 딱 그 대사들이 있었는데 어쩐지 입이 이런 심심하다 했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뭐하다 그렇게 됐지 끝내야 되잖아 네, 빨리 음악 끝나야 돼요. 음악 달튼 트럼보가 했던 영화들 중에서 음악이 저거겠구나 기분 좋은 음악 없어요? 되게 슬픈 음악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쿠스 러브 테마가 유명하잖아요 던데레레 그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레인지된 게 되게 많은데 원곡은 이제 오케스트라인데 내가 한번 찾아봐서 제일 좋은 버전으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도록 하죠. 스파르타커스 러브 테마. 커크 더글라스. 빌 에반스가 피아노로 한 것도 있어. 멋있어. 커크 더글라스. 커크 더글라스 완전 깡패라는데. 멋있어. 하여튼 우리 트럼보는 오스카 2번의 이름 찾고 달뜬 트럼보가 됐다. 그리고 스파르타커스로 마이크 닫고. 천만 작가 되더라. 아 계속 천만 얘기하고 작가의 싶은데 입이 반응을- 갑자기 심심하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예. 러브 테마다. 오늘 김 작가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료는 치킨으로.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